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고공행진하는 미국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시장에 충격파를 줄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과 금리가 함께 높아지면서 커진 재정 부담으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해 상업용 부동산 모두 가격이 약 30%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조기 총선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두면서 집권 보수당의 리시 수넥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영국 금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 연속 동결돼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인민은행이 수천억 위안 규모의 중장기 채권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 둔화와 불안정한 증시를 배경으로 안전자산인 채권 매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채 가격이 올해 들어 상승세를 탔고 금리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58,000달러 아래로 하락하며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하락했고 현 수준에서 2월 조정 구간인 51,5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독립기념일로 하루 휴장을 했고 돌아온 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비농업 고용 지표가 1시간 전쯤 발표가 됐습니다. 6월의 비농업 고용 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지만 실업률은 시장치 예상치인 4%를 소폭 또 상회를 한 4.1%가 발표가 됐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4%를 밑돌았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또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오늘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5월의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했습니다. 0.2% 증가할 것이라 예상한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건데요. 이에 대해 독일 연방통계청은 대부분의 산업 경제 부문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으며 특히 자동차와 기계 장비 제조 부문에 감소세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6월 비농업 고용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고용은 20만 6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5월과 4월 수치가 크게 수정됐다는 겁니다. 이전에 노동부는 5월 고용이 27만 2천 명, 4월 고용이 21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었지만 오늘 발표된 수정치를 확인한 결과 5월 고용은 21만 8천 명 증가, 4월 고용은 10만 8천 명 증가에 그치며 각각 5만 명가량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은 4.1% 증가하면서 예측치와 이전치를 0.1%포인트 상회했습니다. 6월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9% 상승하면서 각각 이전치 대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6%로 전월 대비 소폭 높아졌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파생매매의 신 허생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나온 본인의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적응이 안 되시나 봐요. 자꾸 웃으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잘생긴 허생마스터님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네, 프로필 사진을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낯서네요. 네. 그 FOMC가 이제 7월 말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있는데 7월 중순까지는 증시가 좋습니다, 보통. 근데 7월 말에 FOMC가 있다 보니까 이제 벌써부터 좀 뜨거운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난달과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또 기준을 마련해 드리고 7월 말까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 기준도 함께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CPI 발표도 있죠.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이 그에 대한 해답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허생 마스터님이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 못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또 밑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답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회선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처음에는 급등을 하다가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밑으로 긴 꼬리를 길게 달면서 키다리형을 만들어줬는데요. 2373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개장 이후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시 56분경 2512선을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49% 정도 상승한 251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6월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어서 관련한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5월 증가분보다 낮은 20만 명 증가로 봤는데 실제로는 20만 6천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6월의 실업률은 5월과 마찬가지로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는 소폭 상회한 4.1%를 발표했습니다. 3회 법칙에 따르면 최근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앞선 12개월 동안의 저점보다 0.5%포인트 이상 높게 되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5월의 실업률이 12개월의 저점 3.5%보다 0.5%포인트가 높아서 경기 침체 지표인 이 3회 법칙에 충족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의 실업률은 지금 나왔다시피 4.1%로 역시 3회 법칙에 충족을 하고 있고요. 또 CNBC는 시간당 평균 임금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 예상치에 부합한 3.9%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4%를 밑돌게 되면서 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저점을 찍게 됐습니다. 또 최근 기업 조사와 가계 조사의 차이가 큰 만큼 이 둘의 차이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네. 발표된 이 비농업 고용지표 관련해서 금리 인하에 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라는 기사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스터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화면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참 중요한 지표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다들 초점은 여기가 계실 겁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이거 높네. 이전치가 지난달이죠. 21만 8천, K는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21만 8천. 그런 예상을 지금 19만 1000을 했는데 오바를 했죠. 네, 오바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밑에 민간 부분이에요. 민간 부분. 네, 위에는 다 포함된 거고요. 민간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기업이 좋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아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률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미국은 4% 이하 또는 미만을 완전 고용률을 보는데 이제 4%가 넘어가서 4.5%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긴장을 합니다, 시장이. 실업률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여러분께서 예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올라가지도 않고 한 방에 어느 순간 훅 보면 훅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요? 파월 의장이 유럽 22회에서 말한 대로 갑자기 고용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게 되면 금리를 인하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 말이 곧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버리면 이제껏 다 만들어왔던 걸 한순간에 다 날리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평균
여기 시간당 임금이죠. 평균 시간당 임금이 앞에 YOY는 전년 대비죠. Y 2호고요. MOM은 지난달 대비입니다. 그럼 지금 변동이 없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한마디로 그 미국은 서비스 관련된 업종들이 3분의 2,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GDP에 그 중에 서비스업의 그 총체는 뭐죠? 인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그 PC 개인 소비 지출 관련돼서는 좀 잠잠하겠구나. 그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원자재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PM 그 CPI 말고 PPI를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원유가 좀 난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저런 사유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임금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만약에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임금은 올라갑니다. 물가도 올라가요. 작년 대비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오르는 폭, 상승률이 둔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승률. 내 월급은 2%밖에 안 오르는데 물가가 막 10%씩 오르면 이거는 뭐 직장 다니나 마나한 상황이 뭐 다녀야 되겠지만 다니나 마나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앉아서 막 주식이나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벌면 뭐해? 그거 다 까지는 거. 그게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점점 마이너스로 가면 일본처럼 아니면 지금 그 얼마 전까지 중국처럼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올라가는 폭이 줄어드는 거.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적정 수준 나온 거고 중요한 건 민간 부분에서 민간 부분의 고용 변화가 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줄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기업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어렵다는 얘기고 실업률이 4%를 넘어갔단 말이죠. 지금 물가 상승률 부분하고 고려를 해봤을 때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애널리스트들, 경제학자들 말을 빌리면 한 7월, 8월 정도 CPI, 그다음 PCE가 우리가 이제 2%대 2%를 원하는 거잖아요. 다들 2%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2%를 찍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2.3%에서 2.4% 정도를 원하고 있거든요. 시장은 그 연준에서는 이 PCE가요. 지금 PCE가 얼마죠? 이번에 나온 PCE가 아마 이거 2.6%인가 그럴 거야 아마 2.7%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한두 달 정도면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데이터가 이제 그 다음 달에 나오죠. 7월 데이터가 8월에, 8월 데이터가 9월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9월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서 9월 하는 이유가 찍는 게 아닙니다. 찍는 게 아니고 예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내려가는 그 포지션을 보니까 이게 점차 내려가서 0.12% 정도는 한 7월 데이터나 8월 데이터, 그러니까 한 달 뒤 반영은 8월, 9월이죠. 그때쯤 되면 패드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발 변수는 이제 원유죠. 원유입니다. 왜 원유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어떤 제품을 따져보더라도 다 원유, 석유, 화학 제품입니다. 뭐 젓가락, 숟가락, 그 쇠로 된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뭐 컵이든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냉장고든 TV, 세탁기 뭐 다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추출물이죠. 여러분들께서 다니는 고속도로 아니 일반 도로, 아스팔트 다 석유화학 추출물입니다. 그렇다시피 원유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빨리 잡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패드워치를 보시면 되죠. 패드워치는 포털에다가 한글로 치시라고 했습니다. 한글로. 영어로 굳이 찾지 마시고 포털에다가 패드워치 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여기가 7월 31일 거꾸로 읽으셔야죠. 2024년 7월 31일. 이거는 뭐 보나 마나죠. 이게 밑에 보시면 여기가 현재 구간입니다. 커런트. 현재 동결. 현재 구간. 현재 금리 구간. 동결이 이 정도 95.3%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위에 보시면 요 9월 18일이죠. 2024년 9월 18일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현재 구간인데요. 이 현재 금리 구간이죠. 이 현재 금리 구간이고 그거보다는 이쪽에 좀 표가 많이 가 있죠. 한 단계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한 단계 더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거 한번 볼까요? 11월 거 이 옆에죠. 11월 7일로 돼 있죠. 11월 7일 누르면 왜 안 눌러지나요? 누르면 왜 안 눌러지나요?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현재 금리 5.25, 5.5 이게 현재 금리인데
여기도 가 있어요, 지금. 4.7, 5.0에도 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9월에 내리고 10월에 내릴 수도 있다. 11월에 내릴 수도 있다. 여기도 지금 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전, 일주 전, 하루 전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점점 증가하죠. 확률이 증가합니다. 네, 그 얘기는 시장에서는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한 번 이상. 근데 11월은 문제가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하여튼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금리를 인하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선제적, 보험적인 기능으로 이제 먼저 이제 내리는 거죠.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 PC가 2.34 정도 되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해서 이제 내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네, 그거 말고 이제 파월 의장이 화요일에 말했다시피 갑자기 고용이 위험해질 수 있다. 네, 안 좋아질 수 있다.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FOMC를 긴급으로 해서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 그랬죠.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해서 내리게 되면 시장은 금리 내린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폭락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에서 그냥 내린다. 회의를 통해서 FOMC를 통해서 내린다 하면 시장에서 환호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이 어딘가 무너져가지고 삐그덕대서 갑자기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내린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주식을 하시는 분이면 주식을 다 파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얼마 안 떨어지겠지. 이번에 코인 보시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시면 이제 뭐 대형주라 하더라도 빠질 때 지수 대비해서 1.5에서 2배가 빠지거든요. 나스닥이 10% 빠지면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은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의 여건들에 의해서 10% 빠지면 20%, 15%에서 20%가 빠지는데 어떤 종목들은 좀 버블이 좀 심하게 낀 종목들은 3, 40%도 빠집니다. 그게 뭐 한 달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유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실 때는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저도 예전에 그 초보실에는 나올 때 그렇구나 이랬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뭐 빨간불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뭐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차트에 좀 대입을 해봐야 되거든요.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지금은 안 좋은 뉴스가 좋은 뉴스로 둔갑을 하죠. 왜냐하면 네. 금리 인하를 원하니까. 원래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 네, 원래 뭐 실업자가 늘어나면 뭐 지수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안 좋은 걸 또 안 좋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금리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겁을 먹고 코로나 때 보셨죠? 한 방에 훅 빠지는 거 그렇게 빠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잘 종합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해선 시대에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여기 마스터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또 월요일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지표를 해석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공개 방송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무료 공개 방송이니까 뭐 굳이 유튜브 찾을 시간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죠. 유튜브 찾는다 하더라도 다들 말도 다르고 또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경제학자들이 주식을 못하는 이유, 해외 선물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그리고 그 자기 고정관념이 강하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트레이더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할지를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거 계속 오류를 범하신다면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기준을 잡으실 거라면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월요일은 좀 장이 잔잔하니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표로만 봤을 때는 일단 상승 여지는 있다. 하지만 지금 지수가 고점이에요. 상당히 고점이거든요. 지난주에 이 시간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게 이번에 올라오면 고점 갱신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점 갱신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이 짧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요? 8월 달까지는 엔비디아가 8월 달에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까지는 크게 빠지지 않을 거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과 동일하게 8월까지 나스닥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 비농업 고용 지수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고용 지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완전 고용 형태인 4%를 상회하고 있으니 고용 냉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또 우리는 나스닥 어떻게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서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해석해 주신 걸로만 봤을 때는 더 크게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강보합권 순이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아,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래도 매수해도 되는 건지. 네. 아.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 일봉입니다. 일봉이 지난주가 언제였죠? 지난주가 여기였습니다. 여기 음봉. 지난주에 좀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다가 훅 빠진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올라갔습니다. 결국 고점이 이 라인이었고 이 라인을 넘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어디까지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알면 다들 부자가 되셨겠죠. 그리고 일목균형표 보시면 여기 앞자리가 들렸죠. 들리면 위로 간다. 가고 있다는 거고 밑에 있는 ADX 표를 보시면 빨간색하고 녹색 선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에 밑에 있는 그 MACD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 난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좀 본다 그러면 이게 960틱 차트입니다. 960틱 차트고 여기에 그어놓은 선이 122평선이거든요. 122평선. 지금 이것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기준선입니다. 허생 차트 쪽에서는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차트를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일목균형표 앞자리가 들쑥들쑥하지만 결국은 120평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깨지면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올라타서 계속 올라가면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 여기 쳐져 있는 자리들은 가로 지지 저항선들입니다. 여기서 그 랠리가 좀 나왔다 그러면 이 간격이 넓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오밀조밀하게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좁아져요. 좁아지게 되면 좀 매매를 좀 피하시는 게 아니면 짧게 드시는 게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무작정 들어가서 매수 잡고 난 그냥 존버할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고점이니까 단타를 쳐야 되는 구간인 거거든요. 내려올 때마다 매수 받고 단타를 쳐야 됩니다. 매수 받을 만한 자리들은 이렇게 표시를 드린 겁니다. 이거 보시고 뭐 적으실 필요는 없고 화면 캡처하시면 되는 건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께서 예측을 하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뭐 한 40틱이든 60틱이든 80틱이든 밑에 있는 MACD하고 그다음에 ADX 보시면서 판단하시면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이런 데서 걸리면 최소 40틱 이상 가니까 끊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121 이평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지 확인하시면서 단타로 대응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단타인 만큼 순간순간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할지 좀 결정이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 내일 또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10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트레이더로서 또 어떤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아까 잘 짚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기억하셔서 허생 마스터님의 노하우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스닥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84달러 위로 올라오며 상승한 5일이었는데요. 오늘 개장 이후에는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서 나오면서 혼조세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약 보합권인 0.1% 정도 하락한 83.8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일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Oil prices perch at 2-month peak, set for weekly gain amid demand hopes. 오일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돼 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오일 가격은 향후 몇 달 동안 원유 시장이 더 긴축될 것이란 기대감과 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드라이빙 시즌 수요 증가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번 주 독립기념일 주간을 맞아서 미국의 여행 활동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석유 재고가 지난주처럼 이번 주에도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젯밤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으로 또 로켓과 드론을 발사했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유가 상승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유가 흐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네. 유가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 예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최근에 나온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아직 동일한 의견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상승입니다. 네. 박스를 탈출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이슈 특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될까요?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 시간 관계상. 네. 네, 차트를 보시면 일단 저는 이때부터 매수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밑에 72달러에 찍었을 때부터 74달러, 5달러부터 시작해서 수직으로 뜨면 여기에서 80달러에서 막힐 것이지만 대각선으로 뜨면 이쪽으로 84달러, 85달러까지 찍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이유는 일목균형표의 비밀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동안 박스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위로 뚫느냐, 아래로 뚫느냐, 그게 관건이었는데 이제 이 이슈들이 받쳐주니까 위로 뜨는 거죠. 위로 떴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84달러, 85달러를 넘어가려면 다른 이슈가 필요합니다. 원래 고점을 넘어갈 때는 실적이 받쳐주든 매출이 받쳐주든 아니면 올라가야 될 이유가 필요한 거죠.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명분을 먹고서 주가든 유가든 뭐 골드든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를 넘어갈 때는 뭔가 이슈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슈가 없다면 이쯤에서 또 정체할 수 있겠죠. 박스를 이렇게 치든 아니면 이렇게 치든, 이렇게 짧게는 안 치겠지만 이렇게 치든 아니면 이렇게 치든 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간다고 저는 85, 86을 쉽게 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매도를 쳐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네, 일단은 방향이 상방이니까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받으시는 게 뭐 역방향이 아니라 정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20평선을 따라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20평선 따라 돌죠. 이렇게 120평선을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맞고 떨어지고 통과하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마찬가지로 120평선 따라서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건 또 마디가라고 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가는 앞으로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유가는 유가가 경기가 화랑일 때는 유가가 올라갑니다. 네, 더 재미있는 사실은 경기가 화랑이면 인플레이션도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 떨어지면 실업률도 올라가요. 이상하죠? 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들어가면 그 유가도 떨어집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쏘쏘합니다. 그리고 나쁘지도 않은 상태라서 당분간은 좀 이슈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지만 85, 86을 넘어가기에는 뭔가 그 이슈가 필요하다. 그렇게 일단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5일 박스권 장세에서는 탈출한 것 같지만 85, 86달러를 넘어서려면 새로운 이슈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매수 사인을 주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 매수 사인 주셨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85, 86을 넘어가기 힘든 만큼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디가 대응 아니면 122평선 기준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1 이평선 대응 혹은 마디가 대응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내가 5일을 통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크루드 오일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골드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역시나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2,356까지 길게 꼬리를 달면서 망치형 캔들을 만들었던 골드인데요. 그 이후로는 완만하게 우상향을 해주면서 10시 45분경 2,393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0.74% 정도 상승한 2,38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골드와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골드 고용지표에 주목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금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서비스업 지표와 또 ADP 고용 보고서를 포함한 경제 지표가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강달러 현상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금값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또 오늘 발표를 하는 이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금값이 변동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일단 오늘 또 고용 지표가
지표가 발표된 만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오늘 사실 크게 그렇게 변동은 없는 게 아닌가. 네. 전반적으로 우상향이긴 하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쭉요? 네, 박스권을 지금 탈피하려고 노력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몇 달 전부터 3,000달러,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네. 2,200인가 2,100 넘어가면서부터 3,000달러 간다고 네. 갈 것 같다고 갈 거로 보고 있었고 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원자재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리포트를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공부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적정선을 지금 계속 저점 베이스 라인을 올리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딛고 일어서는 베이스 라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신다면 이제는 지금 한 2달 정도 박스 친 것 같아요. 2달 가까이 박스를 쳤는데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박스를 여기서부터 친 거거든요. 진짜 징하죠. 네, 징합니다. 4월 24일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7월 5일 날 이거 들고서 쓰면 정신이 혼미했겠는데요. 이게 작은 틱스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보시면 2378 밑에는 2307 그러면 770포인트 정도면 700틱 정도 되는 거죠. 700틱이면 금액으로 환산해 보세요. 네, 엄청납니다. 이게 들고 있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만기가 있으니까. 이 박스는 제 어제 오늘 그린 게 아닙니다. 어제 오늘 그린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해서 또 맞고 떨어지면 어떡하냐?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골드도 마찬가지로 달러의 그 가치가 떨어진 만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최근 1년 6개월 동안 전 세계 금 매입량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중국이 혼자 다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러시아 상태를 보니까 이게 골드를 갖고 있지 않고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대만을 치든 뭘 하려고 하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러시아에 있는 그 국영 자산뿐만 아니라 재벌들의 자산, 그것도 스위스에 있는 자산을 미국이 스위스를 꼬셔가지고 압박도 하고 꼬셔가지고 그걸 다 압류를 하고 거기에 지급하는 이자나 아니면 원금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데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중국은 경악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설마 대만이나 다른 데 잘못 건드리면 미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근데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면 지금 돈줄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필요한 건 원유하고 돈입니다. 돈 대신에 그 위안화 어디 가서 쓰면 욕 먹습니다. 달러 달라고 그러지 위안화 취급 안 해요. 그러니까 달러를 그렇다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왜냐면 그 스위프트 막아버리면 그 러시아 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러시아에는 자원이라도 있지. 중국이 만약에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원유를 한 6개월 이상 비축을 해야 되는데 힘들죠. 비축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골드를 막 사재기 하고 있고 그걸 보는 다른 은행들을 사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좀 잠잠해졌는데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이자보다 골드로 해서 또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또 희귀성이 있으니까 갖고 쓰려고 하는 그런 자산에 대한 움직임 그래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스를 지금 뚫으랑 말랑 하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이 라인이죠. 여기 일목균형표 상단, 양운 상단 이 자리를 뚫냐 못 뚫느냐 이 자리가 대충 재보면 2402입니다. 2402, 240203 이 자리를 뚫는지 못 뚫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뚫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비틀면서 뜰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주가가 가는 길을 일목균형표하고 밑에는 ADX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는 방법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고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체크해드린 자리가 마디가입니다. 이거는 밑에 베이스 라인입니다. 한마디로 지지 라인. 저항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라인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스터님 네. 전략으로 바로 가면 네. 뭘 들어주실까요? 저는 매수입니다. 매수 들어주셨어요. 지금 매수하시는 말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 2,402를 돌파하는지. 아니요.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2,402를 넘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차트를 볼게요. 네.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게 넘은 거예요? 안 넘은 거거든요. 안 넘은 겁니다. 이거 못 넘은 거죠. 이것도 못 넘은 거예요. 그러면 넘었다는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넘어서 지지를 받아야 돼. 지지를. 지지를. 한마디로 칸막이는 해줘야죠. 물막이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튄다고 잡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이 꼭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꼭지 누가 만들었고 다 기다리지 못하고 쫓아가는 불나방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단 한 번이라도 전 있는데요. 초보 시절에 단 한 번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이고요. 그럼 여기서 위로 확 쏜다고 잡으면 내가 그 고점 만드는 거예요. 손절 못하니까 계속 들고 가는 거고, 그리고 물타기 하는 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넘는다, 그걸 전문용어로 확보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확보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지지받는 거, 지지받을 때, 지지받고 올라갈 때 잡으시면 되겠죠? 조금 높게 잡더라도 그게 안전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현재 금 박스권 탈출 테스트 중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향후에 강달러 기조가 완화가 되고 또 다른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금 매입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금 가격은 3천까지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고 크게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2,402선을 넘어서 지지를 받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명쾌하게 해답을 주시는 허생 마스터님이신데 허생 마스터님과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정말 이러기도 쉽지가 않은데 10%대 이상의 꾸준한 수익을 주고 계신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특히나 마스터님, 나스닥과 항생으로 수익이 많이 난 것 같은데 네, 수익이 난 구간이 있다면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께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차트, 키움 차트를 그대로 저희 쪽에 그 허생 차트로 녹여가지고 저희는 네. 매매를 하고 있고 무료공개 방송 오신 분들도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5만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진짜 5만 가지입니다. 5만 가지. 이렇게 해서 뭐 얼마를 벌었네, 인생이 바뀌었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매매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들으시면 아시겠어요? 전 모르겠던데. 네, 요즘 말고 예전에 뭐 블로그니 어디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건 실시간 차트로 보여주고 실시간 차트로 매매를 하는 모습 보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따라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또 그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데 유튜브나 여러 가지 뭐 동영상들 리얼타임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하기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지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각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보고 해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해보고 그걸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 해선시대 출연하시는 마스터님들 그 무료 공개 방송에 오셔서 직접 확인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나한테 적합한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그냥 기는 기고 내 손은 내 맘대로 해봤자 어차피 경험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냥 먼저 경험한 사람의 경험을 내가 베이스로 깔고 거기다 내가 이제 해봐서 좀 더 나한테 편한 대로 되는 대로 얹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 7월 1일 날 매매했던 자료입니다. 7월 1일 날 10시 36분 미장 개장하자마자 좀 지켜보다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죠. 이 자리에 매수를 들어가서 왜 매수를 들어갔냐면 여기서 왜 끊었냐면 여기서 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운을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지지가 안 될 걸 봤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945 이 양은 밑단에서 들어가서 970 양은 상단 밑단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100틱 이 정도 가져갔습니다. 2분 만에 가져간 거죠. 36분, 38분. 2분 만에 100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당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100틱 한 틱에 한 7,000원 좀 안 하죠. 그거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에서 2분 만에 수익을 벌어들이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요건 못 먹었거든요. 너무 빨리 내려가가지고 못 잡았고
그 대신에 여기서 매도를 쳤습니다. 올라오는 걸 매도를 쳤는데 분위기상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걸로 봐가지고 40틱밖에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140틱 이거는 1분 정도밖에 안 걸렸네요. 10시 22시 51분에서 52분. 이쪽 945, 970, 이쪽은 965, 95, 819, 85. 그렇게 되고 이때 실제 저점이 아마 811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 봤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무료 공개 방송에 오셔서 그 다음 날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항생에서도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저희는 항생하고 나스닥을 주로 합니다. 오일하고 골드는 파동이 나올 땐 나오지만 일단 틱 가치도 무겁고 또 손절 걸기도 애매하고요. 손절 걸려 그러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나스닥의 항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건 보시면 30분에 들어가 30분에 나왔거든요. 1분이 채는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양운으로 바뀐 거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570 자리에서 여기 이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26개 캔들 일목균형표에만 나오는 겁니다. 허생 차트에만 이게 표시가 되는 거고 허생 차트에서 이게 양운으로 바뀌는 걸 보고 이게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죠? 정배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배열 드시고 싶으시잖아요. 정배열 먹으려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모니터만 보잖아요. 근데 일목균형표는 간단합니다. 구름대 바뀌면 정배열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기 570에 들어가서 620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나왔죠. 직전 고점이자 또 의미 있는 자리라서 이쯤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챙겨가셔도 여러분들께서 그 수익을 그렇게 어렵게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죠? 여기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직전 고점 자리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더 날라갔습니다. 네, 항생은 한 틱에 8,000원이 넘습니다. 곱하면 수익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지금 190틱 차트로 본 거거든요. 원래 이제 항생을 조금 큰 차트를 썼습니다. 120틱 차트를 썼는데 워낙 움직임이 요즘 둔하니까 좀 낮은 틱스로 낮은 레벨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거 조금 높은 레벨 올린다면 120틱 차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거든요. 아까 거기는 90틱 차트는 어떻게 되죠? 그 방향이 바뀐 거죠. 음에서 양으로. 매수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시작된 거고 여기는 이제 정배열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하지만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룹대 상단 이쯤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유기적으로 엮여 있거든요. 이거를 차트를 2개, 3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게 싫으시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해드리는 대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요거 있잖아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대로 우린 주로 이걸 쓰고 있거든요. 전환선, 기준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구름 변곡 이 2개를 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말로 해봤자 그거 돌아서면 까먹는데요. 돌아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했던 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보시면서 실제로 수익도 가져가시면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차트도 세팅도 해보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차트 세팅하는 건 세팅도 해보고 그렇게 가신다 그러면 주가는 다니는 길이 있는 거니까 그 길만 잘 알면 그 길목에서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저녁 때도 또 매매를 또 했었거든요. 나스닥 매매한 걸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끊어서 쳤는데요.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름대 지지받고 올라올 때 골든 크로스에 들어가서 36틱 정도 챙긴 거고요. 80틱을 챙겼군요. 010, 2만 010에서 030. 네, 20포인트면 나스닥은 그 1포인트 4틱이니까 80틱입니다. 곱하기 7,000원 정도 하면 이게 그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금액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지지. 이 자리가 19,031에 40. 기억 안 나시지만 대충 이 차트 보시면 그때 19,000대였어. 네, 많이 아니죠. 2만이죠. 네, 2만입니다. 2만. 에러가 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만 55, 60 마찬가지로 기준선 지지 받을 때 들어간 겁니다. 이게 플랜 A예요. 전환선, 기준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여기는 플러스에다가 기준선 지지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별거 없습니다. 이게 트레이닝 되고 이게 지지가 될지 안 될지 어차피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 게임인데 그 급소 자리 그러니까 필살기 자리도 있지만 이게 지지가 될지 안 될지는 확률 게임이지만 그 확률이 높은 쪽 어떻게 되면 지지가 잘 된다. 이럴 경우는 지지가 되는 편이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지지를 받는 겁니다. 빨리 털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게 고점이어서 이게 순간적으로 내려앉을 수 있어서 빨리 털고 나온 겁니다. 빨리 정리하고 나온 거란 얘기죠. 40틱이나 80틱씩 수익을 가져갔었는데 여기서는 20틱만 끊고 나온 건 이미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큰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큰 파동이 이제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빨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거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들어갔는지 설명드렸고 그렇게 해서 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갈 것 같으니까 위로 갈 것 같으니까 매수 잡고 여기 떨어지니까 매수 잡고
물리고 여기서 또 터지고 그러다가 번 거 다 까먹고 그리고 뭐 담배 피우시는 담배 한 대 피우시고 다시 도전했는데 올라가니까 몇 잡고 떨어지니까 몇 잡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준은 아주 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 바뀌지 않는 기준. 그리고 이번에 실패해도 다음에 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준. 그런 걸 기준으로 삼는 게 맞겠죠. 그게 요겁니다. 이게 플랜 ABC. 이 내용을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좀 한 10분 정도가 필요한데 10분 이상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들은 교육 자료로 유튜브로 찍어놓은 것도 있고 콘텐츠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 콘텐츠 주소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받을 때가 많아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꺼진 건 어떡하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자리가 양운일 때 네 자리도 양운이면 튀어 올라옵니다. 그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때도 말씀드렸고 튀어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간 거니까. 그럼 조금 더 큰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이건 지금 240틱 차트. 우리는 나스닥을 240틱으로 보고 있습니다. 틱 차트를 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분 차트보다 좀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는 거고 오늘 같은 장에서 이제 위로 한번 확 쐈잖아요. 그거를 분 차트로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뭐 3분이도 5분이도 보면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데 틱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세히 보려고 틱 차트를 보는 거지 심심해서 보는 건 아닙니다. 틱 차트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때 분 차트가 나쁜 것도 아니고 내 성향에 맞게끔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480틱 차트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되죠. 여기도 지지가 되고 여기도 살짝 못 왔습니다. 이게 살짝 못 왔고 점점 벌어지고 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빠른 애들은 이런 데 지지를 받고 가거든요. 전환선, 이 검선이 전환선, 핑크색이 기준선입니다. 빠른 애들은 전환선 지지를 받고 가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담스럽지만 어느 순간 되면 이쪽에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평평한 자리가 생기면 내려옵니다. 평평한 자리가 생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원리를 아시면 간단한데 시간 관계상 그 원리는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수익 마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수익 마감하는 건 인간인 이상 사람인지라 판단이라는 게 매번 수익이 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장이 꼭 손절만 치우고 가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런 날은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장이 좀 받쳐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재테크를 하신다면 주식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돈이 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코인을 하자니 이건 코인은 마이너스 30-40%는 우스운 거고요. 지금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한 70-80% 이상 폭락해 있는 상태고 그렇다 그러면 그날 마감을 할 수 있는 건 해외선물 뿐입니다. 해외선물은 또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되고 또 그 내용들은 들어서만 눈으로 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손으로 클릭을 해보고 수익을 가져가 보고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게 함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매매에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공부할 수 있는 강의 자료 무료로 배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받아가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개인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리뷰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수익으로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매 기법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내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10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우리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8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셨는데요.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인 120일 이평선 따라서 상승하는 중이니 현재에서 매수해도 좋겠다라고 시그널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탈출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탔지만 전 고점 도달을 위해서는 강력한 이슈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셨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입하지 말고 120일 이평선 지지 저항 확인 후에 매수 매도 진입하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중국을 선두로 한 각국 중앙은행의 꾸준한 매입이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셨고요.
2,402에서 2,404달러 돌파 여부는 물론 지지선 확인하고 매수해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